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카나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이죠. 예, 방송이 없는 날이고, 쉬시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갑자기, 예,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틀은 일단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한국작 폭력장 전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발 금융위기든 한국장이 폭락을 하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은 미국이 금융위기로 오든 뭐하든 우리나라는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미국발 금융위기. 자, 한국장이 폭락한다? 한국장 폭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한국장이 폭락해도 저는 돈 벌 수 있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예 선물이 있으니까. 그쵸? 물론 주식 같은 경우도 뭐 10종목이 오르든 20종목이 오르든 저희들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예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일단은 금리 인상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일 확실한 금리 인상 얘기는 5월에 자, 5월에 일단 0.5%를 올린다는 얘기가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미국장을 한번 살짝 먼저 볼까요? 어떻게 됐나? 자, 이게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자, 그동안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저점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죠. 예,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끝난 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쭉 올라가다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쭉 올라가다가 꺾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신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지금 갑자기 꼬꾸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원래 미국장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뭐 이거를 과장하거나 뭐 확대를 하거나 이런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장을 보면 지금 살벌하게 빠졌습니다. 약 2.9%가요? 예, 2.9% 정도, 2.5%가 2.9%인가 하여튼 지금 2.9%, 저가가 2.9%고 지금 종가는 2.68%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2.8%를 빠진 적이 있느냐 쫙 한번 둘러보세요. 최근에 2.8%, 이거는 지금 1.9%, 2% 이상 빠진 적이 최근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을 보면 1.3%가 최근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 하락장은 있었다. 하락장은 여기도 있었고, 그죠? 예, 최근에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은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같이, 오늘같이 지금 2% 넘게 빠진 적은 없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뭐 더 빠진 적은 있죠. 더 빠진 적은 있지만 3%, 4%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런 현상이 처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졌나 한번 볼까요? 나스닥.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이 약 2.3%인가요? 예, 2%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2.6%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죠? 조만간 한 번만 더 빠지면 최저점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식 관점이 아니에요. 주식 관점이 아니라,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한 5, 6년 투자를 한 트레이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보자. 이거를 갖다가 뭐, 경제학자들은 뭐, 막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경제학자의 얘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다우랑 나스닥,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점을 깨져서 가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다우지수 산업지수 보셨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큰 하락은 없었다. 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이것도, 만만, 언제 꺾어질지 모른다. 일단 이렇게 지켜보고요. 시장 상황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국 금리는 0.5%입니다. 그죠? 한국 금리는 1.5%예요. 약 1% 정도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5월 0.5% 얘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6월에도 0.5%. 자, 7월에도 0.5%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둘 다 얘는 거의 확정이고 얘는 가정이에요. 가정. 자, 그러면 파월 국무장관인가요? 뭐 파월 연준 위원장인가요? 어쨌든 연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번 정도 움직임 나오는 6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만. 자,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면 저는 0.2로 계속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계산하는 거는 6번 해가지고 0.25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5%를 예상을 했습니다. 1.5%.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1.5%, 미니멈 1.5%에서 맥시멈은 3% 이상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지금 미국장이 폭락을 한 게 이것 때문에 폭락을 했거든요. 5월에 0.5%를 올릴 수 있다는 이 뉴스 한 방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6월, 7월에 이렇게 올린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장은 폭락이 되고 금리는 급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금리는 0.5%. 미국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멈 1.5%에서 맥시멈 한 3%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3%까지 올라오더라도 3.5%예요. 자, 한국 금리는 지금 미국과 1% 차이입니다. 그쵸? 근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 금리는 항상 미국 금리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게 뭐죠? 자, 한국 기준금리예요. 지금 2021년 7월부터 0.5%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요거는 미국 금리예요. 미국 금리는 이제 0.25에서 0.5%까지 0.25% 올렸는데 자 2022년 5월에는 0.5%를 올린다는 얘기가 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팩트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린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뭐 올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금리보다 이 정도로 돼 있으면 미국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여기서 최소한 2.5%에서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심지어 많게는 4% 이상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국 이번에 이제 이자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7%가 얼마 안 남았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4%까지 2.5에서 미니멈 2.5에서 맥시멈 4%까지 본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7%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은행들, 우리가 아는 은행들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이랑 대출 마진.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3% 정도는 차이가 돼요. 조금 양심적인데, 조금 양심적인 데는 2.5% 정도 먹죠. 조금 양심적인 데는 2.5%인데 심한 데는 3% 이상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대마진이라고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시중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다 이런 데서 미니멈 2.5에서 얘네들이 좀 심한 데는 4%까지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2.5에서 4%가 나온다. 그러면 얘네 예대 마진이 얼마까지 올 것 같아요? 2.5면은 여기서 5%에서 심지어는 제일 맥스로 가면 7%. 이래서 조만간 주택담보대출이 7%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7%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보신 분들이나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7% 연이 2줄 7%면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면 1억을 이자를 내면 7%면 84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이자만 840만 원. 그죠? 840만 원이잖아요. 아닌가? 7%면 840만 원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7%면 계산기를 들여봐야겠네요. 자, 1억이면요. 이게 1억이에요. 1000만 원 1억이죠. 곱하기 0.07이죠. 0.07은 7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누기 12 하면 얼마 되느냐? 한 달에 약 58만 원 정도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58만 원. 그죠? 원금 빼고 이자만 이 정도 58만 3천 원 정도 이 정도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금리 대출이 보통 3.5에서 지금은 이제 4% 거의 5%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가 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꽉 눌러놨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출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그러니까 집값도 뭐 강남 쪽 빼놓고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자, 5월 9일인가요? 5일 9일. 자, 윤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자, 윤정부 출범하고 지금 새 정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데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돼서 규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그리고 점점점 대출이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건 CPI고요. 이건가? 아닌데. 아까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 대출 상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대출이 얼마냐면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자, 대출이 얼마냐면은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 약 1862조래요. 62조. 작년 말이에요. 올해는 더 늘어가겠죠. 그쵸? 우리가 보통 언제서부터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쵸?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 사고, 뭐 사고,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 사고, 주식 사고, 영끌. 이거 알잖아요. 그쵸? 지금 주식담보대출도 지금 아마 최고치에서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근데 영끌이라고 해서 집이랑 주택을 해서 약 1862조. 2년 만에 약 260조가 올랐답니다. 260조. 이게 다 빚이에요. 빚.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4%대에서 만약에 7%대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곳곳에서 빵빵빵 터질 거예요. 뭐가 터지죠? 빚 못 갚아서 부도, 파산 등등등.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제일 큰 문제죠. 자영업자 대출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든 뭘 하든 지금 다 영끌 비슷하게 해서 끌어모았어요. 지금 근데 그 빚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어느 한 곳에서 터지면 우리나라 예전에 그 IMF 있었죠. IMF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었죠? 우리 미국발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이후 전에 아마 카드 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카드 사태. 그죠? 카드 사태가 있어서 그때도 아마 금리가 했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조만간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경제학자나 아니면 신문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 환율이 이제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환율을 제가 이제 가끔가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율을 왜 보냐면은 지금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비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지금 보면 1대 1200 1불에 1243원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예 1달러에 1120원 정도였어요. 1달러에 1120원. 근데 지금은 1달러에 1250원이에요. 지금 신고가치 거의 왔죠? 신고가치 거의 왔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튀면 이제 신고가치가 올라갑니다. 자, 환율이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장은 안 좋아. 우리가 미국장은 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미국장은 배드.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장은 워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드? 이거 맞나? 모르겠다.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금 저 뭐하는데 미국장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장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보면 1240원 이제 조만간 1250원을 갈 것 같은데 요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작년도 1862조 원이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나요? 한국 1년 예산이 얼마 되죠?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한국 1년 예산이 580조, 558조. 작년도 558조이네요. 작년도에 558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1년의 예산이 558조예요. 558조인데 지금 이 그 가계부채가 약 1862조. 그러면 약 딱 3배네요. 그죠? 딱 3배. 3배가 지금 가계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국가부채면 일본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도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일본도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갖다가 국가에서 만약에 다 감당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만약에 안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개인들은 파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끌과 비투.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장, 자, 미국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 현재까지 최고점 찍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얘기를 할 때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얘기할 때 월봉을 보면 여태까지 보면 역사상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리만 사태를 뜰 거예요. 2006년이. 리만 사태 때 이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지금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지금 빠진 폭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뭐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폭은 충분히 한 번씩 꺾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최고점 대비해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그러면 한 2만 7천 정도까지. 지금 3만 3천인가요? 네, 3만 3천 정도 되는데 일단 2만 7천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자, 코스피는 이때가 리만 사태 때였어요. 네, 이때 리만 사태 때였고요. 요게 이제 그 뭐죠? 유럽의 그리스나 스페인이 뭐 디폴트 났을 때 그때고, 지금 요때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로나 사태 때예요. 코로나 사태. 그죠? 1500까지 빠진 포인트. 지금은 이미 최고점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 근데 미국장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빠진다 그러면은 다시 2000 근처까지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아니죠. 올해 지금 5, 6, 7, 8 올 여름 안에, 여름 끝나기 전에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겠죠. 환율이 오르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 자, 수출 기업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경제 아마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곡물가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곡물이랑 에너지. 가장 기본적인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다툼이죠.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폐쇄 정치를 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자재 공급난이 있어요. 공급난. 자, 예전처럼 환율이 좋아가지고 막 물건을 막 사와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팔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 번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볼펜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도 있고 잉크도 있고, 그쵸? 플라스틱도 있고 잉크도 있고. 그러면 얘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동차가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원료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뭐 다른 것들, 부속으로 뭐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 철강이 지금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도 철강주 맨날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데 철강 가격이 급등합니다.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면 뭐가 올라? 철강 제일 많이 쓰는 조선,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출에도 그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못하면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뉴스를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갖다가 지금 몇 개를 이제 보고 있다가 이걸 좀 보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번에 하는 총장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로 물가 잡겠다. 하는 총재 가계비 경고 영끌족 잠안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자, 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미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뭐 한다고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0.5% 우리나라도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우리가 주택 담보대출 주택에서 빚내 가지고 지금 뭐 3, 40대들이 많이 샀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을 갖다가 2억을 졌다고 그러면 아까 보셨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간단하게 계산해 이자만이에요. 이자만. 자, 1억을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지금 83만 원 정도, 8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만이에요. 이자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억을 빌렸다. 그러면 168만 원이에요. 이자만. 물론 은행에서는 이자만 받을 수도 있겠죠. 이자만.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기준이에요. 이만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한 달에 이만큼씩이에요. 그러면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든 2억을 집을 이자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을 담보를 할 때 10년 거치를 하죠. 10년 거치. 10년 거치라는 뭐냐면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쵸? 원금을 나눠서 내면서 원금이 좀씩 줄면서 이자도 좀씩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 가지고만 계산을 해보자고요. 1억을 갖다가 나누기, 예, 1년이면은 10년이니까 10으로 나누고요, 일단. 그쵸?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약 83만원 정도를 원금을 내야 되네요. 맞아요? 이렇게 똑같지? 아까랑 똑같네? 다시 1억 원을 갖다가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원이죠. 1억 원 나누기 10년이니까 10년.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12로 나누면, 아이고, 1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아유, 83만 원 똑같네. 그러면, 자, 1억을 갖다 비추어도 만약에 낸다고 그러면 16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좀씩 이자는 주니까 어쨌든 주겠죠. 어쨌든 대충 평균을 따져보면, 1년에, 그러니까 1개월에 보통 150만 원. 그죠? 예,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내고, 2억이면은 여기다가 168만 원 더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직장인들은 이거 못 버팁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락을 하는 수가 있겠죠. 어느 한순간부터 집값이 쭉쭉쭉 빠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신고의 경제 파고. 자, 불확실성에 떠는 금융시장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물가, 금리, 환율 모두 3고. 이것 때문에 지금 트리플 악셀을 갖다가 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트리플 악셀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뉴스를 찾은 것 중에서, 자, 이거 맞아.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하니까 금융 시한폭탄, 가계부채 터지면 한국경제 제약. 자, 더군다나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윤 정부가 새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새 정부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딱 나오는데 지금 윤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새 희망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쵸? 자, 새 정부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쵸? 새로운 희망. 자,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새로운 희망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직장인들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제일 새로운 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장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좋나요? 자영업자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간신히 뭐 숨통이 뭐 트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도 지금 좀 힘들죠. 그죠?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 그만두고 뭐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많고 택배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희망은 뭘 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에요. 대출. 당장 대출뿐이 없어요. 단기간에 가장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는 건 대출뿐이 없습니다. 근데 대출을 한다? 정말 달콤하게 익은 독사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대출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대출은요, 제가 예전에 회사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서 처음 뭐 해가지고 그 빚을 진 게 약 7천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주식을 3년을 하면서 빚을 7천을 졌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그만두고 7천의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7천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천 뭐 한 달, 두 달 잘 벌면 7천 정도는 커버를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7천 빚이 있는 상황에서 이 빚을 갖다가 제가 완전히 까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6년. 3년 빚을 갖다가 3년 동안 7천이라는 빚을 졌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는 집담보대출도 있고요. 카드 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뭐죠? 보험 들었던 거 대출까지 해가지고 약 7천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거를 갚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리 인상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대출을 갖다가 줄이는 게 대출을 안 하는 게 목표예요. 대출을 줄이세요. 지금 대출 잘못 줄이면 여러분들 그냥 끝장납니다.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은행 집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집 살 때 하는 대출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마통.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에서 선물 뭐 쓰죠? 신용 쓰죠. 신용. 이것도 주식담보대출이랑 같은 거죠. 그거랑 약간 틀리긴 하지만 마통이랑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랑 그 다음에 신용으로 쓰는 거 이걸 거예요. 주식에서 쓰는 거. 이거 줄이세요. 마통 이자는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마통을 갖다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인들.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이 안 쓰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 이자율 되게 심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으로 신용 쓰시는 분들 있죠. 신용으로 이거 줄이세요. 앞으로 주식 많이 빠질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많이 빠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계속 뭐 돈이 생기는 대로 갚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 돈 많으신 분들, 많이 버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대출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은 대출 줄이려면 그냥 현금 끌어다 갖다 박으면 대출 없어져.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 이거를 갖다가 꼭 먼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 쪽에서 한번 볼까요? 주식 쪽에서. 일단은 주식을 갖다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주식을 갖다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손실 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희 지금 와이프도 지금 LG엔솔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말려야 되는지 어쨌든 너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그냥 놔주는데 주식 장기 투자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든 뭐 아니면 뭐 기타 주식 가지고 있으시면서 마이너스 되신 분들 일단 조금씩 현금을 갖고 하세요. 현금화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뭐 나는 상관없어. 이거 뭐 장기 투자 어차피 10년 아니면 20년 묶어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근데 장기 투자라고 그러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3개월에서 아니면 6개월 정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계속 몇 년째 묶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씩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장기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코스피 있잖아요. 추세가 꺾여서 지금 이 최고점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도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코스닥 단기 투자 저희가 잘하는 거죠. 코스닥 단기 투자 혹은 이슈 있는 것들 단기 매매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현금이 최고예요. 현금.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뭘 해라? 선물 매도를 해라. 이걸 항상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그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시장이 꺾어지면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로 보면 얘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는 6월물이죠. 6월물. 그죠? 6월물인데 선물 6월물이에요. 코스피 200 6월물. 근데 6월까지는 계속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왜?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충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6월 달에 또 빠진다는 얘기가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 아마 시장은 또 빠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장도 어쩔 수 없어요. 미국장 빠지면 우리나라 장만 독고다이로 올라올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선물, 매매. 선물을 공부를 해 두시는 겁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선물을 공부를 해 놓으세요. 일단 공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면 선물 공부를 하시면서 모투까지는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뭔 일이 터지면 바로 선물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기 교육받는 것도 있죠. 그죠? 교육받는 것도 있어요. 증권사 통해서 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금감원에서 금융 어디선가에서 돈 내고 교육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안 좋습니다. 자, 선물 오늘 주식 관망하고요. 선물을 매도 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금이 크신 분들 있죠.
내가 지금 자금을 갖다가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간다. 500만 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한 2천 이상 되시는 분들 있죠. 2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식이랑 선물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억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50% 이상은 저는 선물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벌 수 있다. 계속 벌 수 있다. 그러시면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 선물을 갖다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선이에요. 해외선 얘기 아닙니다. 국내 선물. 지금 우리가 맨날 매매를 하는 요 코스피 200 선물 있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6월물이잖아요. 6월물인데 지금 얘도 이제 저점을 계속 향해 가고 있어요. 최저점이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최저점에서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월요일이면 최저점 근처에서 놀겠죠.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0.5%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장도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게 5월 중순이죠. 5월 둘째 주인가요? 예, 5월 둘째 주인가 5월 달에 하여튼 지금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달에 0.25% 올랐고, 그죠? 지난달에 0.2% 올랐고, 5월 주면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시장이 하락을 할지, 그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섭습니다. 두려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곡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선물 공부하라고. 그리고 주식은 단기 매매하라. 현금 확보하라.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빚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대출을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출 여러분들이 보통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빚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빚도 자산이다. 그죠? 빚도 자산이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예, 빚은 자산이 아니에요. 빚은 그냥 빚이에요. 옛날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 개발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막 올라올 때는 빚도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빚이 자산이 아니에요. 빚은 잘못하면 여러분 자꾸 누르고 파산시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출이나 빚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금 확보. 그렇다고 뭐 내일 당장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다 던지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흐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선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로 하셔야죠. 그죠? 선물은 매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시장 뭐 5, 6, 7, 8, 4개월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출 줄이는 것도 그렇고 현금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하시는 분들 그 신용하신 것들 있잖아요. 신용도 정리 좀 하세요. 신용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신용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못하면 3개월 이내에 한번 크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아 요건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든 안 맞든 그거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다시 한번 그때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혹시나 잘못됐다 그러면 뭐 하겠지만 만약에 그때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드리는 게 제 의무인 것 같아요. 경고를 드리는 게 제 의무 같으니까 저는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저는 빚 없어요. 저는 빚도 없어요. 지금 뭐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단기 매매만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뭐 매도가 시장이 안 좋을 땐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좀 위기라고 그러면 위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장을 아주 좀 현명하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 자, 한국장은 폭락장 전이죠. 그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힘든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